자, 9시 20분 기준의 넥사이언스가 이제 움직임이 일단은 시간외에서 3% 정도 들어 올려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서 3% 들어 올려놓은 폭, 그리고 오늘 이제 동시효과 부분에서 1.4, 만약에 이제 단기 공략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오늘 들어갔다, 그런 기준이면은 이제 시간에 대비해서 눌려 있을 때, 눌리고 계속 눌리면 뭐 의미가 없죠. 눌린 다음에 그 다음 범위에서 음, 양봉으로 계속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쪽의 기준. 그리고 이제 장중에 뭐 난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 기준. 근데 이제 원체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술적인 요인에서 접근 범위를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초가나 이런 부분을 놓고 설정해서 볼 수는 없고요. 또 개장수 상황에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아요. 10%는 크네요. 그러면 10%면 뭐 월등히 크지 않아요가 아니라 10% 시초가 대비 10%면 뭐 충분히 커져 있던 상태고, 뭐 35,000원까지 들어 올려졌다가 눌린 상태라서 개장수 상태니까 요 정도 범위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노선 범위는 그게 만약에 쫓아붙어서 고점에서 잡으신 기준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에 대해서 마지노선 5%, 그게 이제 그 나는 더 높은 가격에 샀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손절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 고점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넥스사이언스를 보시는 분들의 성향에서 변동성이 있고 또 상한가도 이렇게 막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 이 기준에서 나를 두고 또 상한가를 가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툭 하고 건드려질 때 또 순간적으로 이제 따라붙는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었을 수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노선 범위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33,700원인데 거기 그 자리도 벌써 넘겼어요. 갖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뭐 10시 전이니까 잠깐 들여다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마지노선 설정 범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개별 기준에서 편입되신 기준들이니까 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볼까요? 오늘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조금 눌림폭이 있어서 좀 세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금호석유의 변동성도 좀 버겁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넥스사이언스는 순간적으로 이제 축구 올리면서 쭉 뻗어 올라갔는데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후속 기준이 나오지 않고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자, 1분봉부터 볼게요. 1분봉 기준에서 복귀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에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고 움직임이 나올지는 뭐 누구도 사실상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들어가려면 이제 어떤 기준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외국 기관들이 지분을 확보하러 올 거로 봐, 뭐 이런 기준점이라든가 그게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넥스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사실상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는 그래도 들어갈 거야라고 한다면은 기준점이 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할 건지, 어느 선에서 편입을 할 건지. 그러니까 뭐 시초가 기준에서 나는 편입할 거야라든가, 그러니까 시초가에 이제 편입을 하고 순간적으로 또 들어올렸다 순간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이제 쭉 뻗어 올라갔는데 VI 발동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물량이 터진 거는 들어 올린 쪽이, 또 그 전에 이제 전일 거래를 좀 수반한 쪽이 물량을 차익 실현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이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고점에서 이제 물량이 터질 때의 기준의 흐름이 뭐 10% 등락이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월등하진 않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들어올려서 쫓아붙으니까 거기에 뭐 매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시가나 저가가 뭐 같은 시초가 위쪽에서 쭉 당겨 올리는 그 흐름이었고,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도 지고 계시는 경우라면은 일단 시초가가 이탈되면은 정리하는 게 맞죠. 최소 거래량 부분은 뭐 지금 기준이라면 10만 주 최소 거래량의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이 10만 주도 사실은 지금으로선 돌리는 흐름에서는 강도 있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만 주 이상의 뭐 15만 주라든가 이런 기준점들은 좀 명확히 설정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만 주 기준이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10만 주로 계속 잡아놓을 거냐, 아니면 앞선 그 거래 터트린 부분에 15만 주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뭐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기준은 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지 않으면 저점을 깨는 순간 물량이 대기하던 손절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누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하려고 대기하는 물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모르죠. 이쪽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쪽이 그 변동성 기준을 다시 한번 뭐 개장초니까 잡아가겠다 할런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나는 오늘 여기서 수익 잘 냈어 그냥 끝낼 거야 그렇게 진행을 할런지, 그거는 뭐 그 심리를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쪽하고 뭐 연락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의 1, 2분의 1 지점과 거래는 일단 수반돼 있어요. 거래는. 그리고 35,000원까지 정도. 그게 아마 10% 수준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기준에서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분의 매직 계산기를 캡처했을 때가 뭐 33,700원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그 짧은 7분 동안에 벌써 2%그 이상 등락 범위는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가볍다 라고 인식될 정도로 쉽게 그냥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요. 1분 기준 거래량 10만 주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범위입니다. 그리고 33,400원, 800원 재돌파 확인. 그게 안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시가가 무너지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옳겠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기준인데요. 전 거래일에 일부 들어왔던 물량, 그리고 40만 주 정도는 놓고 보셔야 되는데, 나는 조금 공격적이다 해도 30만 주는 넘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똑같죠. 요 기준인데 순간 뭐 치고 들어올렸던 부분이 있을 거고, 33,800원, 그다음에 34,400원 이런 구간이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노선 부분, 마지노선이 아니라 쫓아붙을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35,000원 기준 정도. 그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지 않는 한 따라붙을 수도 없고, 유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은 어차피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곤혹스러운 상태시죠. 그런데 마지노선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 가격대가 시초가를 깨면 안 된다는 쪽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도 정리했다가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추세가 확인되면 거기서 붙겠다, 따라 붙겠다, 그런 기준이 좀 설정되어 있는 게 옳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5,000원까지 이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점, 거기까지만 따라 붙을 수 있다고,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을 때. 그럼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신규 편입은 거래 터지면 꼭 들어올릴 때 이외에는 안 되니까 관망인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마지노선은 시초가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월봉도 이제 다 같이 놓고 보시면 일주월봉 기준에 일단은
지금 뭐 거래는 수반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뭐 들여다보겠다 하시면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변동성이 일봉에서 놓고 보실 때 이제 그 변동성의 범위가 감내할 수 있느냐 정도 수준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27%씩의 이런 조정이라든가 개파락 부분에서의 9%대 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주봉 단위 기준에서 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갭 상승을 일단 만들어 놔줬기 때문에 또 거래가 일단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은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 내내. 저 갭을 이제 맥국은 내려오면은 뭐 거래가 주봉 단위에서 둔화되겠지만은 유지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뭐 선입견을 굳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 선입견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흐름으로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하고 이제 주봉 부분도 이제 따로따로 다시 잘라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장수 상황이라 이쪽 저쪽이 다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일단 SM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량이 원하는 만큼의 아주 강도 있는 거래량은 되지 않습니다만, SM부터 먼저 문자를 좀 발송을 할게요.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교보에서 이제 매도는 개인들이 흔한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UBS 쪽과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금 비중 유지, 그리고 이쪽 거래 세폐령의 기준인데 딱 요 자리인데 7,500원 비중 유지 쪽에 신규 편입 일부로 잡아서 발송을 할게요. 일단은 거래는 이제 조금 더 터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자가 67,800원 기준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건 7만 지금 뭐 400원 뭐 300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7만원 기준 이렇게 명목 가격, 그러니까 무리해서 뭐 쫓아 올라가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비중 갖고 계시니까요. 7만원 비중 유지, 그리고 신규 편입자 요즘 뭐 10% 범위 정도 되겠죠. 10% 편입 현실적으로 갈까요? 7만 500원, 400원, 500원, 7만 500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0% 편입, 엔드 8만원 1차 목표. 창구 동향 프로그램 쪽의 수급 확인, 프로그램 수급 확인, 엔드 UBS 수급 확인, 이렇게 되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제한적에 아직은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저쪽 JYP하고 Y센터 쪽의 변동성도 이제 같이 좀 보고요. 그쪽에 이제 이번에 금요일에 월등히 강세를 좀 띄워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이제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좀 많이 밀리는데 일단은 넥스사이언스 마무리를 쳐놓고 바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주월봉 기준에서 이제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할 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쪽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넥스사이언스의 갭에 대한 기준인 거죠. 이제 월요일 기준에 갭을 내줬다라는 것은 일단 어찌됐건 주봉 단위에서의 기준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31,750원이 이제 종가 기준에 위치가 되고, 그 갭을 메꾸지 않으면 이제 주봉 단위에서는 거래를 이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목표점은 요 저점까지를 이제 넓게 열어놓고 대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앞전갭을 기준 잡아서 보수적이신 분들은 여기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그 앞전갭 기준 잡으면 대략 뭐 5,000원, 그러면 37,000원, 그 정도 범위가 되겠네. 37,000원 조금 넘기는 기준점. 그래서 이 기준점까지의 일봉상의 이제 흐름에 개별된 목표 주가. 그래서 37,000원 수준, 그 정도로 이제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이 항상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 1,000만주 기준에서의 2천억 이상 당연히 이제는 그 소문이 조금씩 더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제 거래대금 가지고는 2천억 가지고는 아주 큰 변동성까지 뭐 상한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7월 이후에 흐름에서 변동성 기준은 최소 범위가 이제 2,000원으로 설정되는 게 옳다라는 거하고 변동성이 이제 월등히 좀 더 커지는 걸 기대하려면은 거래대금은 1,000만 주에 맞는 거래대금 2,500, 3,000억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3만 원이 넘기니까 3,000억 이상 뭐 그런 식의 이제 거래대금이 실려야만 원하는 변동성까지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일단 갭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뭐 이렇게 설정 기준은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1,750원 기준 갭이 안 보이니까 좀 더 내려놓게요. 이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제 기준점 잡아놓는 부분이 앞에 이제 뭐 꼬리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 범위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주봉은 이제 눈에 확 띄죠. 눈에 확 띌 정도로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구나. 누군가 계속 뭐 뺑뺑이를 돌린다고 표현을 하든 이건 매집이 아니죠. 이런 거는 매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봉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에 역시 추세 강화 부분의 흐름은 이렇게까지 먼 구간에서부터까지 다시 이제 돌려 올리고 있는데 그 본봉에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2016년 뭐 그때부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 단기 기준을 놓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 지금의 기준에서는 2020년부터 볼까요? 거래가 이제 완전히 없던 과정 속에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또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영선 위에 놓여져 있는 우상향의 기준이 돼요. 여기서 이제 완벽해지려면은 다시 크로스 깨지 않고 위로 돌리면서의 세 가지 다 충족시키는 조건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월봉 이렇게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변동성이 이제 큰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큰 만큼 그 큰 변동성의 대처가 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넥스사이언스를 8월 5일자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다시 매직까지 상기 보면서 9일 날짜 기준에 더 밑으로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공고 시 20분에 잘라놓은 지금으로 자를까요? 지금 또 거래량 부분이 다르니까 한 번 더 잘라서 지금 기준에 33,8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다시 이제 만약에 미끄러졌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5분봉 봐야 되겠는데 거래가 그렇게 월등히 실려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기준에. 그래서 마지노선 꼭 지키시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요 기준점의 차익 실현 범위는 설정을 해 두셨던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 이제 그 기준에 이러한 가격대 재돌파할 때 거래가 수반되는지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은 지금 현재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전체 기준에서. 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
프로그램 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래대금 순위 이 정도를 좀 확인해서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에 두려움을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 기준을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할 수밖에 없네, 그죠? 37,0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부분 일봉 갭 목표 37,000원 그렇게 하고 현재가가 이제 33,800원을 방금 40분에 이제 캡처를 한 거고 그게 6.46%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4천억까지 올라왔어요. 1조 원 전후에서 움직이던 게 엊그저께 기준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240만 주대 그렇게 해서 일단